지난 18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폐렴과 고열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12번은 음성이 나왔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소변과 가래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일부 양성 소견인 미결정 반응이 나왔죠.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숨진 학생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코로나19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 번의 검사가 일부 유전자에 약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우리나라 진단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의 정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1일 마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 키트는 비상용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세계 표준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RT-PCR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린 의원이 언급한 항체검사법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RT-PCR 기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검사법이란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진단키트는 5개인데요. 모두 RT-PCR 검사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며 미국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진단 제품도 국내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RT-PCR 검사법은 무엇이고 항체검사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RT-PCR 검사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서 RNA를 추출한 후 그 RNA를 증폭시켜 코로나19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2가지 이상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코로나19 확진 결정을 내립니다. 신뢰도가 보통 95% 이상이어서 코로나19 세계 표준 검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체 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 세포를 채취하지 못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양성이 음성이 나오거나 음성이 양성이 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 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극히 적을 때요. 그때 검체를 채취해서 증폭을 하면 어느 일정 기준 양 이상으로 증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양성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면봉을 코 안쪽 깊숙이까지 찔러 넣어서 코 뒷벽 쪽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묻혀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면봉이 중간까지만 들어가다 나오게 되면은 세포가 묻어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이 묻어 나옵니다. 그럼 콧물 안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검사에서 당연히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검사는 일부 위양성,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차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모든 판독을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의가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러한 기법들과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RT-PCR 검사법이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그 자체를 검사한다면 항체검사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항체를 이용한 신속 면역 검사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50에서 70%에 불과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걸려야지 항체가 생기는 건데 그 사이에 검사가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바이러스 보균자가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양성이면 무조건 그 환자를 격리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할 때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PCR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CDC라든지 WHO에서도 유일하게 리얼타임 PCR법만 검사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체검사법은
현재 표준검사법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필요시 사용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감염을 앓고 지나간 뒤에는 그때는 이미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적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RT-PCR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항체검사법은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분명히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RT-PCR법으로 검출하고 수 없는 환경일 때 그때 우리가 역학적인 조사 목적으로 항체검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